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우리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장은 중동에 대한 불안감, 또 금리에 대한 불안감까지 안아가면서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그 엔비디아의 급락도 있었죠. 근데 반도체주가 영락없이 힘을 못 쓰면서 계속 같이 좀 흔들렸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이렇게나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양시장 모두 또 시작부터 견조하게 상승권 가져갔는데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환에 대한 부담감은 이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환율이 좀 안정돼야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익한 환경이 조성될 텐데 그에 대한 영향인지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 부재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탄력 가져갔어요.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1.4% 넘는 탄력 보여줬고요. 2629선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주체로 또 0.4%의 보합권 마무리됐고 845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통해서 또 종목의 큰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간 시장의 든든한 주춧돌이었던 반도체가 오늘은 좀 쉬어갔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매도세에 빠진 물량들을 곳곳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히나 반도체가 좀 빠질 때 반대로 들어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수혜하는 쪽이죠. 이 부분도 또 실적 관련해서도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실적 시즌 진입했기 때문에 또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또 밸류업 안에서는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보험, 금융, 그리고 지주사까지 현대차, 기아,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이쪽도 계속해서 메이저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바뀜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걸지 전략적인 부분에 고민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도체와 또 밸류업 그리고 다른 섹터들까지도 챙겨갈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이 더 똑똑하게 필요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을 봐야겠습니다. 낙폭과대 영역 안에서 오늘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에서도 좀 수급 쏠림 보였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 기대감, 모멘텀 안고서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간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고점이라는 해석일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영향일지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 리노공업과 이 아랫단의 HPSP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까지 소부장단의 움직임도 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챙겨갈까? 그 안에서 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라는 부분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슈퍼 어닝 위크죠. 그 안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턴어라운드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눌림목이 나왔던 종목을 봐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과연 정말 따뜻한 핑크빛 벚꽃 엔딩을 장식할 만한 그런 종목은 뭐가 있을지 저희와 함께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별 옥석 가리기 그리고 가격 전략도 정말 상세하게 세워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곳의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환율, 올해 들어 7.3% 고공 상승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3% 말 그대로 치솟았습니다. 작년 말 종가가 1288원이었는데요. 오늘 137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7% 넘게 급등세를 보인 것은 사실상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90년대 이후로 사상 최대 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말은 즉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또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이 고금리는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동 리스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간밤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환율, 외국인 수급 빼앗기기 딱 좋은 환경일 텐데요.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요동치는 증시 향방에도 그래도 순매수 이어지는 업종이 있다입니다. 이렇게 매크로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요즘 증시 이렇다 할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말 혼란스럽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대응하기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환율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쏠리는 업종이 있고요. 그래도 오늘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 원대 사자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 동향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하실 우리 멘토님이 수급 동향을 파악해서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전석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월요일은 특집 방송이라서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신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일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미대학 전석 멘토입니다. 주식 라떼 이제 토요일 날 12시에 이제 방송을 출했었는데 이제 시간대를 옮겨서 수익 배틀 쌈장 프로그램에 이제 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낯선 환경을 되게 가리는 그런 좀 극내향적인 아이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이 스튜디오는 이제 좀 낯은 있지만 이제 같이 하시는 이제 앵커님이나 캐스터님, 그다음에 방송 이게 편성이 조금 뭐랄까 좀 낯설어서 좀 버벅거릴 수 있는데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참고 보시면은 좀 유익한 정보를 제가 라떼 주식만큼 많이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전석 멘토님과 함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 어떻게 정보를 주시는지 남다른 비법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또 계속해서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큰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을 했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ASML 그 주가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TSMC가 이제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올해 그 반도체 업황은 10% 이상에서 10% 수준으로 바꾸면 내려갔고,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7%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전체 업황에다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주식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운수 장비라든가 음식료 업종은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시장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는 살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트의 뭐 일목균형표라든가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엘리엇 파동, 그거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황이나 이런 모멘텀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모멘텀이 일단 나왔습니다. 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거라고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런 경우는. 매수 기회로 봐야 기회로 된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이런
악재들은 이제 그러니까 업황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악재는 있긴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면은 AI라는 그런 산업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 때라든가 그런 것 기본적인 거면은 업황 전체 연평균 성장률이 큰 거를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크게 올라갔던 게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들이 많이 갔잖아요. 2차 전지들이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폭이 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AI라는 이 반도체를 아우르는 이 업종도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저기 TSMC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나왔는데 그건 어떤 전망이고 이제 실적 시즌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 시즌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TSMC가 업황은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은 좋아지기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간 외국인이 계속해서 꾸준한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매수 기회라고 하신다 예.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는 손바뀜이 일어날 거라고 전망하시는 걸까요? 아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수급을 봤는데 네. 매수 기회라고 우리가 여길 때는 새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겠죠. 근데 현재는 지금 이런 모멘텀 플레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꾸준히 보고 계시다가 네. 근데 또 기관은 샀어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삼성전자 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락을 바라보는 시각에 외국인들은 약간 불확실성이 환율에 대한 여기서 이제 환율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네. 지금 오늘 환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 이 불확실성 때문에 환차손 때문에 지금 매도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외국인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를 했지만 또 한편 기관 투자들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슈 가지고 나서 절대적으로 어떤 TSMC가 어떤 전망치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전망치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믿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TSMC가 반도체 업황을 지금 나쁘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악재긴 악재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를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시장의 조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수급이 쏠리고 이제 또 한번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끄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주의 깊게 보시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했지만 기관 투자는 매수를 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이번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언제쯤 외국인은 뭐 수급이 들어올 거다, 반등이 들어올 거다 얘기하는 건 딱 질색인데 예언을 하자면 라떼 주식에도 제가 예언 많이 했거든요. 삼성전자 뭐 7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제 전 재산과 왼쪽 손모가지를 건다 뭐 그런 손모가지를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는 낙폭과대가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TSMC가 이제 내뱉은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잊혀지고 또 다른 이제 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익숙한 공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금요일 때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손모가지. 왼쪽 손목 제가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큰 틀 잡아주시면서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워낙 또 삼성전자는 지수 연동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시장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올해 들어 7.3% 고공상승. 이 환율은 우리 시장의 또 메이저 수급, 특히나 외국인 수급과도 너무나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율 꼭 짚어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도 연동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 환율을 또 어떻게 관련해서도 전략을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정말 요동을 치고 있죠. 말 그대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환율이 요동칠 때 그리고 이제 고점 부분에서 요동칠 때는 이제 매수 기회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환율이 요동치는 요인서부터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CPI가 자극을 했죠. 이제 4월 11일 날 이제 미국에서 CPI를 발표했는데 3.5%로 이제 전월 및 컨센을 모두 이제 상회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다음에 헤드라이 CPI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8%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찬물을 부으면서 환율이 이제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서 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중동하고 이제
중동 마치 5차 세계 대전이죠. 뭐 일어난다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인데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전쟁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크게. 안 일어나야 좋죠. 예, 크게. 저는 희망사항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그게 크게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 같고, 근데 일단은 그 유가를 자극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가를 자극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연준에서 기대하는 그런 금리 인하는 점점 이제 멀어지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악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제 1,400원대를 찍었는데, 앵커님 혹시 그 제가 자꾸 질문하는데, 네. 우리 리먼 브라더스 때 환율이 이제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였죠? 리먼 브라더스 때가, 근데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때 주가가 이제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 때 환율이 1,500원대였습니다. 1,590원대인가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보면은 이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죠.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때인데,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때가 1,597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지나고 났으면은 야, 저 때 리먼 브라더스 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환율이 올랐었을 적에. 그 전에는 환율이 언제였냐면은 최고점이 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혹시 IMF 때 한번 크게 한번 왔었거든요. 내가 이제 IMF 때까지는 가지는 말아야 되는데 IMF 때 환율이 1,500원, IMF 때가 1,800원대예요. 1,800원대. 1,800원대였고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때가 1,500원대였습니다. 1,500원대.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드리는 이제 강의라든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환율의 크기는 리스크의 크기거든요. 환율의 크기는 리스크의 크기고 그 위기를 반대말로 하면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야, IMF 때 내가 빌딩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사셨어요? 그때는 제가 학생이어가지고 아, 대학생이어가지고 IMF 때가 몇 년도죠? 98년도니까. 97, 8,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여건이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나이 뭐.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때가 이제 환율이 이제 1,500원대였는데 그때 주식 샀어도 괜찮았겠죠, 그죠? 근데 리먼 브라더스랑 IMF 얘기를 뭐냐면 그 위기는 구조적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 위기는 뭐냐면 금융시장 전체를 이제 흔드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붕괴되고, 은행이 붕괴되면 기업이 붕괴되고, 가게가 붕괴되고, 연속적으로 도미노로 이렇게 붕괴되는 리스크를 이제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했는데, IMF라든가 저기 뭡니까 리먼 브라더스는 그런 구조적 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커다란 위기가 왔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었죠. 예, 코로나 때 이제 팬데믹 위기가 한번 크게 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금방 저기 뭐냐, 이제 극복이 됐죠. 그러면 요번에 지금 이제 그 전에 환율이 1,400원대를 이제 찍었었는데, 이 1,400원대 환율을 찍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시장의 그 투심이 어떠냐면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공포였냐면은 일단 2022년도 2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크게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해요.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뛰기 시작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곡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뭐 나는 스텝 중에 제일 싫은 게 울트라 스텝인가 자이언트 스텝 있잖아요. 맞아. 무슨 스텝 맞아요. 네, 울트라 스텝 무슨 그 스텝 해가지고 막 금리가 연속해서 살면서 75bp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렸을 때 환율이 얼마냐면은 그때 환율이 1,444.2입니다. 환율이 참 재밌죠. 1,444.2. 그러니까 4가 3개가 들어가. 1,444.2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을 뭐 자극을 하는 그런 위기랑,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랑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랑 그 두 개의 이제 크기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전쟁 양상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범했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그런 양상으로는 가지는 않죠. 그리고 두 개의 이제 리스크의 크기만 봤을 때는 일단은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달에 그 리스크가 더 크다. 그러니까 1,440원일 때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금리를 사면서 이렇게 75bp 올려갖고 1,444원을 찍은 거거든요, 이때. 네. 근데 지금 뭐 매크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연속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냐라고 썼을 적에는 금리는 뭐 인상은 연기된다는 말이 있지만 인상의 얘기는 없거든요. 포인트는 금리를
일단 인하하겠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기저에 깔려 있고 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환율이 1,400원대, 1,440원이 넘기려면은 인상에 대한 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일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리스크,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일단은 일단락 된 것 같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리스크 고조는 더 심화될 것 같진 않다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1,444원 찍었을 때 리스크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심하게 이제 전쟁을 하고 75bp 이상 3번 올렸을 때 1,440원이었어요. 근데 리스크의 크기는 환율의 크기는 리스크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리스크의 크기를 봤었을 적에 네. 이스라엘하고 이라크 전쟁이 서로 이제 본토를 서로 침범해 가면서 이제 크게 싸우는 형상이냐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드론으로 이스라엘은 뭐 공격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뭐 공격했다고 하고 좀 이게 모자는 이제 그런 맞아요. 그런 그리고 것도 또 있고. 이스라엘 주가는 또 더 오히려 지수는 예. 상승 마감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만 빠져요. 싸움 구경하다가 정말 새우등 터지는 싸움 경우죠. 구경하다가 맞아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인데 또 이제 지금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가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가 올라가야 정고점인 1,440원대를 전 찍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1,444, 1444 1444 여기까지는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안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안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봤었을 적에는 환율의 고점이 요 며칠 전에 찍었던 게 뭐냐면은 얼마 찍었냐면은 1,400원을 딱 찍었거든요. 맞아요. 고가를 1,400원 야, 맞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1,400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여기서 1,400원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인데 위로 올라가면은 환차손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수랑 상관없이 환차 이익을 있는 구간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 1,400원대에 환차손보다는 환차 이익을 그냥 달러를 원화로만 바꿔도 네.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2022년도에 환율이 얼마였냐면 1,400원대였거든요. 요때가 환율이 최고점일 때입니다. 환율도 같이 좀 띄어서 보여드리면은 원달러율을 보여드리면은 원달러 환율이 여기있네요. 원달러 환율을 이제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표시 좀 두껍게 보시면은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거든요. 저 때서부터. 오.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삼성전자 계속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오. 네. 근데 지금이 다시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왔냐면 1,400원대를 찍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릴 거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1,400원에서 삼성전자만 사고만 있어도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인데 또 한편으로는 TSMC가 우리 업황이 별로 안 좋대. 네. 그러니까 헷갈릴 거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예.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예, 걸까요? 헷갈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헷갈림이 해소가 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니까 저는 이 헷갈리는 것들이 다시는 환차익도 보고 삼성전자의 실적에다가 베팅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재산과 왼쪽 손모가지를 근데 왜 목요일, 금요일 이쯤으로 딱 그 기준을 잡으시는 걸까요? SK 하이닉스 때문에? 아니 저 며칠은 봐야죠. 그러니까 아, 당장 그냥? 내일 한다는 건 그냥 어렵고 며칠 보시는 그냥 며칠 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며칠을 보는 거다. 네, 며칠 보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군요. 너무 좋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또 풀어주셨어요. 삼성전자와 외국인의 수급 흐름 그리고 환율에 엮여 있는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1,444원 그리고 이전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고점 관련해서는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 전망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이 1,400원 선 안 구간은 외국인이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죠. 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전성 멘토님과 함께 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펀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동치는 증시 방향에도 순매수 이어지는 업종이 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해주셨는데 네. 그럼 있다, 없다, OX부터 한번 해볼까요? 있죠 당연히. 있다. 예. 한번 풀어주실까요,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수급을 볼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연애 편지에 나오는 굉장히 시적인데요? 네, 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한 편 읊어주셔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불확실성이 이제 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지금 있다는 시 거죠. 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진짜 네. 예, 아무튼 갱년기가 왔나 아무튼 자, 그 넘어가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그 넘어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넘어서 매수하는 종목에다 좀 관심을 갖자라는 건데 이제 코스닥하고 이제 코스피는 좀 갈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오늘 좀 일부 매도를 했고요. 산 게 뭐냐면 운수 장비 업종을 좀 매수했습니다. 이제 운수 장비 업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자동차와 조선이 이제 조선주가 이제 운수 장비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운수 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이제 코스닥은 제약 업종과 이제 반도체 업종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기관 투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지금 이제 만약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좀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좀 믿음이 안 가신다면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운수 장비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코스닥은 제약 혹은 반도체 업종으로다가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밸류체인 안에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는 그러면은 약간 뒤로 미루고 코스피는 운수 장비, 코스닥은 이제 제약 쪽, 그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크게는 반도체 안에 조금 의구심이 든다면 이제는 조금은 시선을 돌려서 코스피에서는 운수장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과 반도체 안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또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비법 있을까요? 이제 전략 비법은 이제 책에 제가 이제 책을 이제 2권 썼거든요. 이제 개미대학 세력의 매주 원가. 어쩐지 시적이셔서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세력의 매주 과학이라는 책을 썼고 이제 이거는 진짜 주식 초보 졸업하고 이제 진짜 수익 내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비법은 뭐냐면 이제 약간 이제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이랑 각 업종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주식시장이랑 이제 각 업종의 그런 그 높낮이를 비교한다고나 할까요? 높낮이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업종 안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종 지수랑 개별 종목이랑 이제 높낮이를 비교해서 하는 걸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제 포트폴리오로 갖고 온 종목들이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이제 발굴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찾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매집비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개발했습니다. 매집비는 뭐냐면은 이제 증권사 거래원이 있습니다. 거래원. 증권사 거래원이 있는데 이 거래원을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의미 있는 매수. 그래서 의미 있는 매수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는 없는데 매수만 100만 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매도는 없는데 매도만 100만 주. 어느 증권사에서는 매수는 없는데 뭐 매도만 뭐 70만 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해서 매도 대비 매수가 몇 %가 나오나. 그런 거를 발굴한 거를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130% 이상 나올 때 이제 의미 있는 매집비라고 의미 하거든요.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극단적인 극단적인 있는 건 아니고 네. 일단 해당 종목에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많다. 네, 많다는 거고 근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맥커리 증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개인 투자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증권사의 그 매집을 이용해서 매집비를 구하는 건데 이제 잠깐 이제 보통 이제 매집비가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제 한 3개 평가로 나누는데 이제 A, B, B, 뭐 A, A, C 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좀 나가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평가를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이제 높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제 우리 이 라떼 주식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제 수익 쌈장 쌈장이에요? 네. 수익 배틀 쌈장 삼겹살 좋아하시나 봐요. 공복이라서 그런가요? 수익 배틀 3장에 나와서도 네. 저기 여러 가지 좀 매집비가 높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그런 정보 좀 갖고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매집비 비율이 또 수익이 좋은 종목 너무 네. 기대되는데요. 또 어떤 종목으로 전략 세워주실지 다음 순서에 또 준비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 포트폴리오 속에 또 괜찮은 종목들 담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와 또 연계할 수 있는 또 고점에서 어떻게 또 외국인의 전략까지도 간파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요동치는 증시 방향에도 순매수 이어지는 업종들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안에서는 또 운수장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쪽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또 종목으로는 어떻게 압축해 볼 수 있는지 다음 순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분은요, 보이시는 것처럼 운수대통 박재환 멘토님이십니다. 전 거래일에 나오셔서 2가지 종목 편입하겠다 해주셨는데 모두 다 편입됐고요. 아쉽게도 FST 같은 경우에는 매도 처리가 됐고요.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손절가인 14,700원 정확히 터치를 하고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내일은 어떤 흐름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전 종목 빨간불이고요. 그리고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가 보이시는 것처럼 목표가 달성하면서 4가지 종목 중에 3가지나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곡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요즘 원화가 또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혜로 삼양식품 오늘 8% 넘는 꽉 찬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PBR 관련주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오늘 정부에서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혀주면서 오늘 4% 넘는 강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뽑아주신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HLB 역시도 6.3%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의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편입 불발된 상태로 남아있네요. 자, 그리고 진짜 주식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5%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수익 구간으로 드디어 들어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 멘토님이신데요. 이 삼성전자 엔비디아 악재 때문일까요? 오늘 2% 가까이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76,1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원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편입 불발이 되던 상태였는데 오늘 드디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익까지 잘 챙겨주고 있네요. 전성 멘토님은 이 매집비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 매집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전석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삼성전자가 또 멘토님 포트폴리오 속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손실권에 있지만 지금이 매수 기회다. 그럼요. 말씀해 주신 만큼 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또 전략을 풀어 주실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이제
76,100원을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1.93%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톡방 분들에게 혹은 이제 강의를 할 때 요 삼성전자 요 자리를 왜 그랬어 매매법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네, 이제 왜 그랬어? 왜 거기서 팔았어? 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팔았어? 그래서 왜 그랬어? 이제 매매법이라고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 이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별의 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별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해당 종목을 지금 매수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역별은 근데 본전만 와봐라. 내가 이렇게 던지고 이거 나한테 종목 추천한 사람 뭐 아무튼 그런 왼쪽 상태, 손목 예, 그런 괜찮으신 상태거든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별로 쭉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융망 차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융망 차트는 모든 이평선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평선들의 법을. 이제 금융망 차트는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이동평균선들의 이제 매수세를 말합니다. 예? 대기 매수를 말하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부분을 지금 본전만 내려와라 기다리고 있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은 돈의 흐름을 공부하라는 건데 이제 매물대 차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매물대 차트는 뭐냐면은 해당 가격에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의 분포도를 말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보세요. 가장 많은 매물대까지 내려왔죠. 가장 많은 매물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럼 저기가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저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밑으로는 크게 이제 빠지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 업황이라든가 아니면 환율 부분을 봤었을 적에는 저 가격대가 지금 이제 72,000원대에서 74,000원 그 사이로 보이는데 네. 그 가격대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강력한 지선 아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손절은 솔직히 손절가는 뭐 제시를 했지만 이거 뭐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 95,000원대까지 올해 안에 95,000원대는 분명히 근데 갑니다. 10만 전자 바라보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이 정도면 약소한 거 아닌가요? 95,000원? 근데 보면은 네. 10만 가자 할 때 그때가 약간 매도 타이밍이라더라고요. 매도 타이밍이라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겸손한 예, 목표가. 그러니까 9만 원 언저리 때 하여튼 9만 원 언저리 때도 그때 막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입에 오르내릴 때 야 삼성전자 10만 원 간대 10만 원 간대. 네.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도 삼성전자 10만 원 갈 때 간다고 얘기가 돌 때가 매도 타이밍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그래서. 파는 차원에서 이제 9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했고요. 음. 또 하나 이제 원택을 했죠. 원택. 네, 원택 원택을 원택 볼까요? 이제- 또 실적 시즌이니까 예. 원택도. 원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이제 매물대서부터 차트 보시면 매물대 차트 보시면 많은 매물대 밑에 깔려 있죠.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 깔려 있고 근데 그 가장 많은 매물대가 요 근래 거래량이 실렸죠. 그죠? 이 거래량이 실렸다는 것은 주가 상승의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 근래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거는 이제 원택이 지금 이제 수출을 이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주도의 이제 그 산업으로 이제 그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원택이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원택은 좀 월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월봉 눌림목이죠. 월봉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종목이 시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보는 것은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에서 보시면은 쭉 잘 가다가 20월봉선까지 충분히 조정을 내렸죠. 충분히 조정을 내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요 캔들 이번 달 그 4월 달 빼고 하나 1월, 2월, 3월 요게 이제 바닥 캔들입니다. 요게 바닥 캔들이 갖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뭐랄까 뭐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 기능을 한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월봉상에서도 이제 장기 추세를 이어지고 있고 수급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점으로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의 불확실성이면은 기관 투자들도 이 주식을 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4개의 이제 수급 주체가 다 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제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여러분 이제 수급을 보실 때 요 4개를 잘 보셔야 돼요. 4개가 한꺼번에 딱 매집하는 게 굉장히 잘 가요. 굉장히 잘 갑니다. 아니면은 4개 중에 3개는 있으면 더 할 필요 없고 이제 수급으로 치면 기관 투자의 수급을 점수로 환산한다면은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4개가 한꺼번에 매수하는 건 수급 100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빠지면 75점, 또 하나가 빠지면 50점.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수급을 점수를 주는데 쌍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100점짜리 주식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다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고요. 사모펀드는 이제 부티크라고 해가지고 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시는 모멘텀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네 개의 어떤 수급 주체들이 동시 매수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실적 부분이 좋다. 이미용 부분에서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주봉 흐름도 괜찮고 일봉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많은 매물대도 있고 그래서 뭐 목표가로 가는 데는 뭐 별 다르게 무리가 없다. 예. 라고 제가 하도 말을 버벅거리니까 이 PD님이 알려주시네요. 무리가 없다. PD님 아주 잘 이끌어주시죠. 이견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 두 가지 종목 리뷰해 주셨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펀치 키워드 할 때도 정말 자세하게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까지 또 바라볼 수 있겠다. 95,000원 선 목표 라인 제시해 주셨죠. 여기까지 또 걸어갈 수 있는 길 저희와 또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원택도 리뷰해 주셨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맞이해서 또 주가 상승에 관련한 이 상승 동력이죠. 에너지인 거래량이 실렸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실적 시즌 관련해서 지금 100점짜리 기관 수급이 보인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원택 기대감 계속 가져가면서 목표가도 계속 가져가 전략적인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드린 가격 전략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멘토님께서는 3개의 종목을 주셨거든요. 네, 아직 네. 두 자리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신규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예,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 두 그러면 종목 갖고 왔는데 두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을 좀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모두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두 개의 키워드에 이제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뭐냐면은 그 외국인들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매집하는 종목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업종이 바로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 이제 조선업종을 가지고 왔는데 종목명이 이제 삼성중공업이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삼성중공업은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액이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 삼성중공업이 진짜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 본 게 언제냐? 2000년도 초반에 한번 이제 조선업황 한번 후분 불었을 때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좀 처음 보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수급도 이따 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일단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제 수주장 한번 PT 자료를 보시면은 수주 전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가 클라슨 신조선가 추이도 계속해서 183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183의 수치는 언제냐면은 조선업황이 최고점일 때가 약 제 기억에는 191이거든요. 그때까지 근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었을 적에 어떤 저기 클라슨 지수가 만큼 도래했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지금 조선업황이 전반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은 지금 슈퍼사이클이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매집비를 한번 돌려봤어요. 매집비를 한번 근데 돌려봤더니 슈퍼사이클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도 좀 이견이 있던데 예. 멘토님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보세요? 수주장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주장고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신조선가 클라스 신조선가 지수도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항상 네. 그 당시에는 좀 판단이 이제 불가하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고 이제 진입을 하고 아니면 이제 손절하는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수급으로라든가 매집비로 봤을 때 지금 이 삼성중공업을 바라보는 투자들은 굉장히 지금 호의적이에요. 근데 좀 매집비를 좀 보시면 AAB하고 매집비가 1142%가 나왔거든요. 이제 첫 번째 A는 뭐냐면 매집비가 매도 대비 매수가 300% 이상 나올 때 제가 A 등급을 줍니다. A 등급을 주고 근데 두 번째 A는 무슨 짓이냐면은 전체 증권사 있잖아요. 전체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골고루 매수했을 때 나오는 등급이 A입니다. 그리고 B는 뭐냐면은 어느 특정 창구와 개인들 투자자들이 개설할 수 없는 특정 창구에서 많이 매집할 때 최대로 매집할 때 A고 그 바로 단계가 B인데 지금 삼성중공업은 AAB 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집비가 1000%가 넘고 AAB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번 수급을 좀 보고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
자, 삼성전자 수급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는데 투신 연기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일단 투신하고 연기금,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오고 있는데 4대 주체가 아까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라고 했는데 일단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 점수는 50점이고 근데 매집비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차트에 삼성 오늘 좀 네. 밀렸어요. 오늘 좀 밀려가지고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거래량들이 보이시죠? 이 거래량들로 봐서는 이제 추가적 거래량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좋아요. 수주 잔고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좋은 모습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하면은 여기 장대 한번 왔던 고가 그다음에 그 전에 장대 나오기 전에 저점 그리고 중간 정도 예? 여기를 지금 이제 훼손하지 않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상승하는 종목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삼성중공업이 매집비도 좀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수급도 괜찮고요, 매집비도 좋게 나왔고, 실적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여러모로 좀 삼성중공업이 좋아서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가격 전략은 제가 지금 잠깐만요. 가격 전략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네. 요즘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격 전략을 좀 자막이 있네요. 자막으로 좀. 네. 가격 전략. 이것도 멘토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네. 가격 전략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이렇게 문자로 까막 자막으로 까마귀를 주셨습니다. 먹었는데 까먹고 다닌다 진짜. 집에 네. 있다가 어떻게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슈퍼사이클에 관련한 모멘텀까지 말씀해 주셨고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또 숫자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안 까먹었어요. 이제 ST팜입니다. 그럼 ST팜 가격 전략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거 가격 전략도 좀 오늘 난리가 났네요. 자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가격 전략 공개를 하고. 문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숫자 약하네요. 네, 가격 전략 이렇게 주시면서 가격 전략은 이제 저렇게 되고 이제 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이 산업의 파이가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이제 그걸 좀 보고 싶고 독점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RNA 치료제 이제 생산을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요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원료에 들어가는 올리고 API 생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수직 계열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리고 API를 생산하는 회사가 세 개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ST팜입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RNA 치료제 자체가 시장이 좀 이제 커지고 근데 그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의 그 밸류 체인을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좀 높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ST팜의 수급서부터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지난 한 달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라는 모습을 보고 있죠. 한 12억 정도, 100만, 1000만 억, 120억 정도 이제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요 근래 이제 금융이라든가 투신, 사모펀드가 이제 매수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보면은 한번 거래량에 섰다가 눌림 주는 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한번 거래에 섰다가 지금 이제 눌림을 주면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간 거 같잖아요. 월봉을 좀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크게 한번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이제 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ST팜도 갖고 왔는데 매집비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매집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매집비는 이것도 AAB%가 나왔습니다. A%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 대비 매수가 300%가 넘을 때 A 등급을 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체 창구에서 매도 대비 매수가 얼마만큼 잡히는 건데 그것도 A 등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정 창구에서 해당 종목을 정말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창구에서는 290억, 특정 창구에서 160억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창구라든가 전체 창구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아 ST팜은 좀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매집비가 좋게 나왔고 수급도 괜찮고 밸류 차이는 완성하고 있다. 괜찮다. 예.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B 등급을 가져가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또 가격 전략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9,000원,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200원 주셨고요. ST팜 가격 밴드는 매수가 8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 76,000원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 관련해서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다면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또 같이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삼성중공업과 ST팜 오늘 신규 편입 종목으로 가져오신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